오늘은 의지력은 넘치는데 계속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는 분, 성공은 했지만 금세 원래 체중 혹은 그것보다 더 찌게 되시는 분, 원하는 목표 체중을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지만 다이어트 전보다 불행하신 분,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야 될 영상입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김신영 씨가 13년 동안 유지했던 체중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데 딱 6주 걸렸다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분명 다이어트를 몇 년 유지하면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였을까요? 그런데 사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몇 년은커녕 몇 달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금세 요요가 오고 심지어 다이어트 전보다 더 살찌는 경험들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이어트의 공식은 아주 단순하다고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었습니다.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체중은 감소한다. 물론 개인의 신진대사나 특정 질환, 복용하는 약물이나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 남들보다 살이 조금 더 쉽게 찌거나 빠질 수는 있고 찌양님같이 현재의 과학으로 명확히 설명이 어려운 분들도 소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다이어트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을 텐데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간식이나 음료를 자주 섭취하거나 한 번에 폭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다이어트의 원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요즘에는 살 안 찌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와 효과 좋은 살 빠지는 약들도 넘쳐나는데 도대체 왜 다이어트에 매번 이렇게 실패하게 될까요? 내 식탐이 유독 남들보다 강해서? 의지가 약해서? 원래 나는 살찌는 체질이어서?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기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도대체 왜 살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몸은 현재의 체중과 에너지 상태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향상성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먹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나온 대부분의 역사에서 음식은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상황을 빠르게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발달해 왔는데요. 그렇게 다이어트로 음식 섭취가 갑자기 줄어들면 우리 뇌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몸은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그렐린의 증가인데요. 그렐린은 주로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공복 상태이거나 평소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혹은 다이어트로 평소보다 적게 먹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 분비가 증가하여 혈액을 통해 이 배고파라는 신호를 뇌의 시상하부로 전달하는 대표적인 식욕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그렐린은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음식에 대한 관심과 먹고 싶은 욕구를 증가시켜주는데요. 이 그렐린은 원래 식사 전에 증가했다가 식사 후 감소하게 되는데 다이어트로 음식 섭취를 제한하면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렐린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분비된 그렐린이 계속해서 뇌에 배고파,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배고픔을 강하게 자주 느끼게 되며 음식에 대한 주의와 관심 그리고 먹고픈 욕구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면 이 음식 섭취를 제한하게 될 때 우리 몸이 감소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음식 생각이 자꾸 나고 식욕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오케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면 닭가슴살이나 채소, 과일처럼 다이어트 식단에 맞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음식은 생각도 안 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왜 다이어트에 적인 피자, 치킨, 빵 이러한 음식만 더 강하게 땡기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졸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콜티졸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몸에 좋지 않은 호르몬으로 알고 계신데요. 정확히 말하면 콜티졸은 신장 위에 부신해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우리 몸이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나 에너지 부족과 같은 위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서 말한 우리 몸의 향상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생존에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즉, 콜티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또는 적게 분비돼서 우리 몸의 향상성이 깨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자, 다이어트로 음식 섭취를 계속 제한하게 되면 설사 과체중으로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건강을 위해 덜 먹는 중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야 라고 판단하고 생리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콜티졸을 비롯한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고 우리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 현재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극심한 다이어트일수록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은 더 강하게 반응하겠죠. 이때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일시적인 만족감과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과 탄수화물, 특히 당분이 풍부한 고칼로리 음식들입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방은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니까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빵과 초콜릿, 피자나 치킨 이러한 음식이 땡기지 샐러리나 당근, 토마토 이런 게 땡긴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단순히 배고파서 뭐를 먹고 싶다가 아니라 다이어트에 적인 이런 음식만 계속 생각나고 땡기는 상황이라면 억지로 이러한 욕구를 누르기보다 내 몸의 스트레스와 에너지 부족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왜 이런 다이어트에 도움되지 않는 음식들이 미친 듯이 땡길 수 있게 되는지 이것도 알겠어. 그러면 땡겨도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심지어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고 먹고 나서 미친 듯이 후회할 것도 알면서.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세 번째 질문, 왜 결국 참지 못하고 먹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에는 어떠한 행동을 다시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보상 회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요즘은 쇼폼 중독이나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야기와 함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쓰면서 도파민을 마치 만족감이나 쾌락을 만들어주는 물질처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도파민은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순간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그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하려는 동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본 쇼폼이 너무 재미있다기보단 다음 영상은 뭐가 나올까? 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 다음 버튼을 누르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 한두 시간을 보게 만들고, 도박에서 돈을 지금 따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될 것 같아 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 돈을 걸게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에 이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얻기 쉬운 것과 얻기 어려운 것들 중 어떠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 다이어트와 연결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뇌는 이 제한하고 있는 음식들에 이전보다 더 높은 보상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쉽게 입으로 넣어주던 건데 넣어주지 않으니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치킨, 같은 피자, 같은 초콜릿인데도 다이어트 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음식처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은 물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그걸 먹으면 정말 만족스러울 거야 라는 기대가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도파민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되어 그 음식을 얻기 위한 행동, 동기를 강하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다이어트 이후에는 같은 음식에도 훨씬 더 강한 크레이빙, 이 갈망이 생기고 결국 피곤한데도 빵을 사러 나가고, 늦은 밤인데도 배달앱을 열어 주문 버튼을 누르고, 배가 부른데도 디저트를 꼭 먹어야겠다는 이러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내가 살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반대로 부족한 에너지를 더 채우려고 하는 이 다이어트에 숨겨진 공식이 있었던 거죠. 음식 제한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미네소타 기아 실험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구진은 전쟁 이후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건강한 젊은 남성들에게 약 6개월 동안 평소보다 훨씬 적은 열량만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보여졌습니다. 갑자기 참가자들이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을 하고 안 읽던 요리책을 막 읽고 레시피를 모으고 식사 시간만 기다리며 음식이 삶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즉, 음식을 제한하면 단순히 배만 고파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생각과 관심, 행동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사람들이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한 일반 성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장기간 제한하니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음식이 더 눈에 들어오고 자주 생각나고 먹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꾸 다이어트를 의지력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는 의지력을 탓하며 자존감만 떨어지고, 설령 체중 감량에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울감이나 섭식
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또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는 남들이 효과가 좋다는, 인기가 있는 단기간의 극단적 다이어트와는 작별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